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무역 전공자라면 필수적으로 배우게 되는 과목 중 하나인 중재, 그리고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공부한다면 역시 필수적으로 배우게 되는 중재. 그런 중재가 요즘 다양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디즈니 월드 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사망한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디즈니식에서는 소송 제기할 수 없어요 라고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망 당사자가 디즈니 플러스 한 달 무료 이용을 하면서 가입한 약관에 디즈니와의 모든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디즈니 외에도 많은 외국 기업들이 분쟁 발생 시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디즈니의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의 이용자가 디즈니 월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이 원인입니다. 그럼 도대체 중재는 무엇인지, 중재가 과연 그렇게까지 나쁘기만 한 것인지,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울 때는 중재는 소송보다 훨씬 더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라고 배웠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인지 중재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중재는 뭔가요? 분쟁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은 소송입니다. 소송은 간단합니다.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너님 고소를 시전하면 시작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서 판사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증거를 확인하고 유무죄를 판단 후 판결을 내립니다. 소송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반드시 죽는다. 피해자는 가장 확실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소송의 장점이지만 명백한 단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소송은 상대방의 항소 및 상고로 인해 대법원 3심까지 진행되며 소송이 시작되고 몇 년이 훌쩍 흘러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소, 항고, 상고, 상서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항소는 1심 판정에 대해 불복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1심 재판이 끝나면은 항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상고는 2심 판정에 대해 불복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거죠. 상소는 이렇게 1심에서 불복을 통해 2심으로, 보통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2심에 불복하여 다시 3심으로, 대법원이죠. 이렇게 넘어가는 항소와 상고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소제도라고 합니다. 항고는 판결 이외에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소송은 아주 긴 시간 입증하고 반박하고 싸우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이고 피로는 피로대로 쌓이고 그 와중에 변호사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결국 중간쯤에 한쪽이 지쳐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쌍방의 합의로 분쟁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의 단점은 명확합니다. 해결까지 긴 시간, 부담스러운 비용, 그리고 아무리 내가 피해자이지만 그것을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무고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과 애플의 전 세계 특허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만 수천억 원이라고 하니 소송이 결국 능사만은 아닙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 판결의 효력이 해당 국가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비용과 시간, 노력은 더더욱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과 애플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하고, 영국에서 하고, 독일에서 하고, 네덜란드에서 하고, 프랑스에서 하고, 한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하고, 장난 아니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중재입니다. 중재는 소송의 단점을 대부분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분쟁 해결 방식 중 하나입니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비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는 단심제이며 결과까지 신속하게 진행되며 낮은 비용으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중재법 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위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위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소송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한 3자이자 그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에게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유일한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규정하는 중재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나 법학 박사나 외국 변호사 자격 취득자로 법조 경력 5년 이상, 실업계인 경우에는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으로서 임직원의 3년 이상 근무, 전문 직종에 15년 이상 근무, 분야별 최상위급 자격 취득자로 5년 이상 관련 직종에 근무,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박사학위자로서 5년 이상, 석사학위자로서 10년 이상 전공 분야에서 근무,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자격 취득자로 5년 이상 현직에서 관련 직종에 근무. 이런 식으로 실제 중재에서 이제 판사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중재인의 자격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즉 그 분야의 전문가가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중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의 판정,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뉴욕협약에 위한 국제적 효력,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해주는 비공개 심리, 당사자들의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 그럼 중재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의 형태로 삽입됩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사용하는 표준 중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위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판정부는 양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1인으로 구성한다. 이런 식이죠. 중재법에 위하여 중재인의 판정, 중재판정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법 35조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의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아니 이게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 내준 것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인 중재인 니들이 결정하고 내가 왜 따라야 되느냐? 중재법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뉴욕협약 가입국 간에는 한 국가에서의 중재 판정이 상대 국가에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거의 모든 나라가 싹 다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소송의 진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재법 9조 중재 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 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여기서 잠깐 용어 정의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하, 기각, 인용 참 헷갈리죠? 각하는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재판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각은 청구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경우의 결정을 말합니다. 소송에서는 패소를 의미합니다. 인용은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소송에서는 승소를 의미합니다. 자, 간단해요. 우리 딸이 요즘 아이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이브 포카 사줘. 그러면 애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안 돼. 그렇죠? 이게 각하입니다.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애한테 가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빠한테 얘기해 봐. 아빠 나 아이브 포카 사줘. 왜? 그래서 엄마한테 허락 받았어?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기각입니다. 인용은요, 오케이 사러 가자 이것이지요. 다시 돌아와서 디즈니 플러스의 중재 약관, 중재 조항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유료 이용이 아닌 무료 이용을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에도 보통 한 달 무료 이용할 수 있죠. 약관에 동의를 하여야 하는데 그 약관 중에 중재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디즈니 플러스 역시 약관 관련 분쟁은 한국의 법원에서 해결되지만 디즈니 자체와의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이용 약관을 보면 관할 법원, 귀하와 월트 디즈니 컴퍼니나 그 계열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본 약관 관련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의 관할 법원에 의해 해결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디즈니 이용 약관을 보시면 본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라며 귀하는 개별 중재를 통해 귀하와 디즈니 사이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집단소송 포기 및 배심원 재판 포기를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거예요. 디즈니 이용 약관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무료 이용하고 디즈니 월드 가서 이제 밥 먹다가 이제 식중독 걸리거나 놀이기구 타다 다쳐도 소송을 제기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재 조항, 중재 합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얼마 전 10년 만에 판정이 나온 우리나라와 론스타의 분쟁 역시 중재로 해결이 된 사안입니다. 다만 우리가 인지하는 중재는 상사 중재인 것이고, 론스타 사건은 투자자와 정부의 분쟁을 해결하는 투자 중재이며, 일반적인 중재와는 결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투자 중재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디즈니 플러스가 아닙니다. 중재 자체는 서로 불편하게 여기저기서 소송하지 말고 원만하게 중재인 불러서 좋게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중재 합의가 있으면 소송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끼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계약서 작성하면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합시다라고 당사자가 합의를 한 것이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온라인에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서명하는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브웨이 강제 폐점 사건 기억하시나요? 미국의 서브웨이 본사가 한국의 멀쩡한 가맹점주에게 너 이제 그만해 라고 폐지를 통보하고, 가맹점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미국에서 중재로 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니 뭐 불만이 있으면 미국 와서 뭐 영어로 뭐 중재하던가 라고 한 사건입니다. 중재 합의에 서명한 시점에, 즉 가맹점 계약서 안에 이제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중재 합의에 서명한 것이 되는 거죠. 중재 합의에 서명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해결 방법은 미국에서 중재로 영어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매장이지만 한국의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국내 그 프랜차이즈 기업이 이제 가맹점한테 너 그만해 라고 하면은 갑질이라고 해서 아주 난리가 나거든요. 하지만 이게 외국 기업한테는 그런 공정거래법의 효력이 미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사실 중재와 관련된 이슈는 과거에도 존재하였습니다. 가수 B LA 소송 사건도 중재로 해결되었습니다. 지금은 김태희 남편으로 더욱 유명한 가수 B가 미국 LA에서 콘서트를 하기로 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요, B와 콘서트 이제 기획사 간의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한국에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송되었던 사건입니다. 즉 미국 법원의 판사도 뭐야 이거 중재 조항 있네? 야 중재 조항 있으면 우리 소송 못해. 야 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하고 와 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사실 B의 LA 이런 사건까지만 하더라도 중재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괜히 남의 나라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법원에서 싸우느니 한국에서 중재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재의 특성상 절차와 결과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실 B가 이겼는지 졌는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조차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장점이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절차와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재의 장점이지만 디즈니 플러스와 서브웨이 사건으로 중재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태환 선수와 체육회 분쟁 역시 중재로 해결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금지하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사실 중재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국내 사건이든 국제 사건이든 엄격한 절차와 높은 비용, 그리고 긴 시간 입증을 하면서 상호 피로에 노출되면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는 소송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양쪽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중재가 훨씬 더 이상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중재가 서브웨이 폐점 사건, 디즈니 플러스 소송 금지 사건 등 오히려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그 사안을 중재로 강제 회부하게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외국 기업과의 계약에서 중재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약관입니다. 그럼 특히 미국 기업들이 약관의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재는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판정이 내려지는데 소송보다 중재가 무조건 불리한 것일까요? 사실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중재 자체를 선호한다기보다는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집단 소송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집단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약관에서도 소송 금지 조항과 함께 중재 역시 개별 중재만 허용하고 집단 중재를 금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또한 소송의 경우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여 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중재를 선호합니다. 중재는 쌍방의 입장을 고려한 원만한 판정을 하기 때문에 너 죽었어 이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업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중재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플랫폼 스팀의 게임회사 약관도 중재 합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관 20조에서는 분쟁 해결 시 일본 법원에서 일본 법으로 해결됨이 원칙이며, 심지어 공정한 국제협약이라는 CISG조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거주자의 경우에만 미국에서 중재로 해결하도록 규정합니다. 역시 집단 중재는 허용하지 않고 개별 중재만 허용합니다. 참고로 롤로 유명한 라이엇 게임즈도 분쟁 해결 조항으로 중재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가 한국의 경우에는 욕 좀 먹고 한국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외국 기업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자기들이 익숙하지 않은 국가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집단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분쟁은 개별 중재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중재 조항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관련이 있으면은요.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 역시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집단 소송 금지, 중재 조항 등을 삽입하여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무역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재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중재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무역 관련 계약은 분쟁 발생 시 싱가포르 등의 중립 국가에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권고되기는 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